네이버 GFA는 PC로는 노출이 안 되고 모바일로만 노출이 가능했던 광고 매체예요. 하지만 이번에 7월 1일부터 광고 구자가 좀 새롭게 오픈을 하면서 모바일뿐만 아니라 PC까지 노출이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기획이팀 김도희입니다. 벌써 7월이 다가왔습니다. 계속 비가 내리고 날씨도 많이 더운데 7월을 맞이해서 새롭게 온라인에서 광고 구자가 오픈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맞춰서 이번에는 네이버 GFA 광고 세팅 진행하는 법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계속 네이버 검색 광고, 쇼핑 검색 광고 해당 부분에 있어서 나무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이버 GFA도 똑같이 나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광고를 세팅을 할 때에는 일단 부분적으로 캠페인을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엔 광고 그룹, 광고 소재를 등록하면서 세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해당 나무 부분에 맞춰서 오늘은 새롭게 출시한 네이버 GFA 네이티브 PC형 광고 세팅하는 부분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면은 네이버 GFA의 계정을 가입을 하고 난 후에 해당 부분이 노출이 되실 거예요. 노출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측 하단을 보면은 캠페인 만들기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내가 웹사이트 트래픽으로 갈 건지 앱 설치로 갈 건지 동영상 조회로 갈 건지 세 개의 부분이 나타나게 돼요.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이트에 방문을 유도시키는 구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앱 설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앱 설치 페이지 방문 유도를 시키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출을 시키고 싶은 타겟에서 우리 노출에 대한 광고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서 저는 네이티브 GFA PC형 세팅을 교육을 진행을 할 거라서 웹사이트 트래픽으로 먼저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트래픽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캠페인 이름을 설정하는 구간이 나오게 돼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나무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나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지라고 설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이렇게 세팅하려는 해당 캠페인을 어떻게 부를지 내가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확인을 할 때 이 캠페인을 어떻게 확인을 할지라고 이름을 정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해당 부분에 맞춰서 내가 이 캠페인에 대한 이름을 설정을 다 해주셨다 하면은 캠페인 하단에서 캠페인 설정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 URL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우리 광고를 보고 클릭했을 때 들어오는 URL, 우리 사이트의 대표 URL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대표 우리 사이트 URL을 눌러주시면은 소비자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사이트는 여기다 라고 등록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브랜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들어서 우리가 주방 가전 가구, 예를 들면 옷 혹은 네일 아트 이렇게 판매하는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우리 업종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캠페인 추가 설정 같은 경우에는 해당 캠페인의 예산을 설정할 수 있는 구자가 나와요. 설정하지 않음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캠페인의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노출되는 예산을 정해두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무제한으로 노출을 시킨다라고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한도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 캠페인에 있어서 예산이 초과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예산을 정해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캠페인까지 다 완료가 되면은 우리는 나무 뿌리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나무 뿌리까지 완성이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나무 가지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캠페인 다음에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광고 캠페인 안에서 어떻게 그룹을 생성할지를 정하는 부분인데요. 캠페인이 지나고 난 후에 그룹 설정을 들어가면은 광고 그룹 이름이라는 구자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그 캠페인을 나무로 비유했을 때 단풍나무라고 했으면은 이 단풍나무 안에서 이 그룹 가지를 뭐라고 부를지라고 설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예시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 세팅을 할 때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당 그룹 내에서 여성인지 남성인지 혹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관심사로 이 그룹을 세팅을 했는지 혹은 구매 의도로 이 그룹을 세팅을 했는지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그룹에 맞춰서 내가 설정한 연령과 성별 그리고 관심사, 구매 의도를 한눈에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보통 광고 이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당 그룹 내에서 세팅한 부분에 맞춰서 정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제 위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메인으로 갈지 서브로 갈지 혹은 스마트 채널로 갈지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네이티브 PC형으로 갈 거기 때문에 네이버 메인으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디언스 설정을 보면은 내가 맞춤 타겟으로 갈지, 데모 타겟으로 갈지, 상세 타겟으로 갈지, 그리고 디바이스 타겟을 어떻게 갈지를 설정하는 부분이 나와요. 데모 타겟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성이랑 남성 혹은 분별 없이 여성과 남성을 포함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설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연령 같은 경우에는 선택 가능한 모든 연령은 모든 전체의 연령층에 우리 광고가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직접 선택을 눌러주시면은 해당 부분에 있어서 연령을 14세부터 60세 이상까지 우리가 판매하려는 상품을 어떤 소비자들이 구매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소비자들한테 맞춰서 타겟팅을 진행한다라고 설정을 해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연령은 그냥 내가 원하는 연령으로, 내가 좀 타겟을 하고 싶은 연령으로 체크해서 설정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상품의 타겟층을 조금 더 고려해서 세분화해서 등록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연령을 선택하고 난 후에는 지역을 설정하는 부분이 나와요. 지금까지 계속 보시면은 연령 그리고 지역 혹은 성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판매하는 상품을 어떤 사람한테 노출시킬지, 어디 지역에 노출시킬지를 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선택 가능한 모든 지역은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지역에 노출이 광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직접 선택을 눌러주시면은 어디에서 어떻게 노출을 시킬 건지 강원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등 내가 원하는 광고를 지역에서만 노출시킬 수 있게끔 등록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시를 좀 들면은 연기학원으로 예시를 드릴게요. 우리가 서울에 있는 연기학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따로 올라와서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청소년이라서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지역 연기 학원이라면은 굳이 불필요한 울산이나 부산 같은 타 지역은 제외시키고 우리 회사, 우리 학원이 있는 근교 혹은 서울, 경기도, 인천까지만 노출을 시킬게 하면은 해당 직접 선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만 선택을 해서 노출시킬 수 있게끔 등록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의 상세 타겟 같은 경우에는 관심사랑 구매 의도에 맞춰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관심사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고 흥미가 있고 취미가 있는 그런 부분을 타겟팅해서 우리 판매하려는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에 있어서 어디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분석해서 체크해서 등록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구매 의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구매로 이뤄질 것 같은 구자를 선택을 해서 노출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관심사랑 구매 의도까지 선택을 하고 나면은 디바이스 타겟을 설정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해당 부분에 있어서 선택 가능한 모든 기기를 눌러주시면은 이 해당 부분에 맞춰서 아이폰 혹은 안드로이드, PC인지 모바일인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자가 나와요. 제가 지금 계속 교육을 하는 부분이 네이티브 GFA PC형인데 해당 부분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버 GFA는 PC로는 노출이 안 되고 모바일로만 노출이 가능했던 광고 매체예요. 하지만 이번에 7월 1일부터 광고 구자가 좀 새롭게 오픈을 하면서 모바일뿐만 아니라 PC까지 노출이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해당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PC로 갈지 모바일로 갈지 PC와 모바일로 동일하게 노출을 시킬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만약에 내가 PC만 클릭을 한다 하면은 내가 지금 세팅하는 이 광고 그룹은 모바일을 모두 제외시키고 PC에만 노출시킬게 라고 등록을 하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모바일만 클릭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지금 등록한 이 광고 그룹이 PC를 제외하고 모두 모바일에만 등록하여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게 라고 선택을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모바일을 보시면은 안드로이드나 iOS가 있는데요. 요거는 핸드폰 기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안드로이드 쪽으로만 노출을 시킬지 iOS 쪽으로만 노출을 시킬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타겟을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떤 연령층에 어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나누기보다는 통합적으로 같이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PC형에 대해서 지금 세팅 교육을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안에서 조금 나눠서 더 세부적으로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PC랑 모바일을 동일시하게 체크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자동 입찰로 갈 건지 수동 입찰로 갈 건지에 대해서 세팅을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자동 입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 캠페인 들어가는 그룹에 있어서 입찰가를 광고 구자 노출 비딩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설정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동 입찰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택한 입찰가에 맞춰서 노출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찰가 한도, 그러니까 비용 관리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 한도와 그리고 비용 한도에 맞춰서 등록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200원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이 입찰가 한도는 200원 안에서 좀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용 한도 같은 경우에는 200원에 맞춰서 조금 노출되는 비중에 맞춰서 입찰가가 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1예산과 총예산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보통 1예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일에 맞춰서, 그러니까 하루 기준으로 이 그룹에서 어느 정도 소진을 할지를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총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룹 안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도달하면 광고를 오프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좀 차이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7월 6일인 오늘 나는 이 그룹에 10만 원만 사용을 할게 라고 하면은 여기에 일 예산에 맞춰서 10만 원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날짜는 상관없이 나는 이 그룹에서 오로지 사용하는 금액은 10만 원만 사용할게 라고 하면은 총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광고 기간 같은 경우에 내가 언제부터 광고를 노출시키고 그리고 언제 종료를 할 건다라고 이제 설정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이버 GF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너 소재를 제작해서 등록을 하고 난 후에 네이버 쪽에서 검토가 진행이 되고 이 검토가 승인이 되면은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검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시간에 최소 30분에서 40분 전에는 등록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7월 6일 2시에 광고를 진행을 하고 싶다 하면은 적어도 1시 반, 1시 20분에는 광고를 등록해야 시작 일시가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상세 일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24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따졌을 때 모두 노출시킬게 하면은 항상 게재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24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지만 나는 어떤 요일은 안 하고 어떤 시간대는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해당 요일과 시간대에 맞춰서 클릭을 해서 우리가 클릭한 시간대와 요일에만 노출시킬 수 있게끔 좀 세부적으로 세팅을 진행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게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게재와 빠른 게재로 나눠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 게재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 등록하는 게재 부분에 있어서 그냥 조금 더 노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소재 선택 방식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와 성과 과중 그리고 균등이 있는데요.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 그룹 안에 있는 소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출이 잘 되고 해당 소재가 더 좀 소비자들에게 클릭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되는 이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소재를 우선순위로 노출을 시킨다라고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성과 가진 것 같은 경우에는 소재 부분이 노출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전환이 더 잘 일어났고 어떤 게 조금 더 효율이 많이 났는지 이 성과가 좀 잘 난 소재 위주로 노출이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균등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잘 나오는 것도 상관없고 최적화가 되는 것도 상관없이 내가 등록한 광고 소재를 균등하게 노출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노출 빈도 같은 경우에는 1회에서 5회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하루 기준으로 이 광고 소재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 건지 몇 회 정도 노출이 되는 건지를 선택을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광고 그룹 단위로 나뉠 수도 있고 광고 소재 단위로 나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다 완성이 되면은 우리는 지금 광고 그룹 나무의 가지까지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지가 완성하고 난 후에 우리는 이제 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광고 캠페인, 그룹,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재를 세팅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계속 제가 네이티브 이미지로 광고 세팅 진행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단에 보이시는 이미지 배너와 네이티브 이미지 중에서 네이티브 이미지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면은 광고 소재의 이름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이 광고 소재의 이름은 내가 이 캠페인을 뭐라고 부를지도 정했고 내가 이 캠페인 안에서 광고 그룹을 어떻게 세팅했는지 어떻게 부를지도 정했어. 그럼 이 광고 그룹 안에서 내가 몇 개의 소재를 등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재를 어떻게 부를지 이 소재의 이름이 무엇인지라고 따로 세팅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로필 이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BC 마트라고 하면은 ABC 마트라고 적용이 될 거고 혹은 뭐 나이키면은 나이키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프로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당 업종의 대표 이미지를 등록해 주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로필 URL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 URL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앞단에 우리가 캠페인 세팅할 때 우리 광고를 노출시키는 우리 업체의 URL을 등록을 했는데 이 프로필 URL 똑같이 우리 업체의 URL을 등록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프로필 URL을 다 세팅이 진행이 되었다면은 하단에 광고 문구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표시가 돼요. 광고 문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팔고 어떤 이벤트를 하고 어떤 상품인지를 조금 소비자들에게 텍스트로 노출을 시키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시를 들어서 내가 지금 40% 혹은 최대 50%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임팩트 있는 할인을 광고 소재로 노출을 시킬게 하면은 해당 광고 문구에 이렇게 텍스트를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내가 지금 쓰는 텍스트가 어떻게 노출이 될 건지 예시가 표시가 되는데 광고 문구에 진행되는 대표 우리 글은 광고가 노출이 되는 소재에 대표적으로 크게 보여질 글이기 때문에 소구점을 확실하게 잡고 할인 이벤트인지 혹은 해당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좀 주력으로 밀고 나가는 문구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서 광고 소재 문구를 등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광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이미지를 등록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342에서 228 사이즈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혹은 우리가 업체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상품, 세일이 들어가는 상품 이 부분에 맞춰서 내가 좀 노출시키고자 하는 이미지를 등록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랜딩 URL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배너를 클릭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우리 사이트의 대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판매하고자 하는 랜딩 서브 URL로 들어올 수 있도록 등록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시를 들어서 우리가 가방이랑 신발이랑 옷을 같이 파는 사이트인데 내가 지금 소재로 노출을 하고 할인을 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건 가방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이 가방 제품을 클릭하고 들어왔을 때 소비자들이 대표 URL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적으로 보고 관심이 가져 했던 이 상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시키는 URL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대표 URL로 등록을 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은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이 소재에 본 해당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더 큰 상황에서 유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 URL로 등록했을 때는 해당 상품이 없다면은 이탈이 될 가능성도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랜딩 URL은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혹은 소재에 등록했던 상품을 위주적으로 등록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PC 랜딩 UR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이트가 PC에 최적화된 사이트, 모바일에 최적화된 사이트가 있다면은 해당 URL에 맞춰서 따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설명 문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배너에 보시면은 해당 이미지 우측에 어떻게 내용이 표시될 것인지 우리가 텍스트로 기재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는 모바일 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등록하는 소재에 있어서 대표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판매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이고 그리고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 기재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PC 배너형 긴 설명 문구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상단에 보이시는 해당 배너가 PC에서 노출되는 배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모바일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모바일은 상품 이미지의 우측으로 좀 간단하게 나타나면은 PC 같은 경우에는 길게 좀 가로적으로 길게 노출시킬 수 있는 배너가 있고 또 그리고 모바일처럼 좀 정사각형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배너도 있기 때문에 해당 노출되는 구자를 보시면서 어떻게 노출되는지 비교하면서 텍스트를 등록을 해주시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행동 유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학원, 병원 혹은 예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알아보기 보고다는 지금 예약하기로 클릭을 하면은 소비자들이 내가 이 학원 혹은 이 병원을 예약하러 들어갈게 라고 좀 유도를 시키는 부분이고요. 이커머스 업종으로 화장품, 옷, 선글라스, 안경 같은 거를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대체 이 판매하는 상품이 뭔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유도시키기 위해 더 알아보기로 하시는 편이에요. 여기는 지금 더 알아보기, 지금 예약하기, 문의하기, 다운로드, 구매하기, 가입하기, 동영상 더 보기 등 내가 좀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유도하게끔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클릭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등록하는 소재에 맞춰서 해당 행동 유도는 좀 등록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버튼 옵션 같은 경우엔 클릭하면은 우리가 지금 진행하려는 부분이 없이 노출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더 알아보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버튼 옵션으로 가면은 해당 부분은 없이 그냥 광고 노출을 시키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광고를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광고 구자가 다 세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진행했던 거는 네이버 PC와 그리고 모바일 네이티브형의 세팅 진행 방법의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이 해당 부분에 맞춰서 입찰가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소재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광고기획팀 김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